아, 좋아. 아, 아. 그대 없는 나날들이 그 얼마나 멀리 있는 그대 시간 이 밤 따라 깊어지네 하얀 얼굴 그리울 때 내 마음 매일 그려보며 우리 다시 만날 날을 손꼽으며 기다렸네 문문으로 들었어 그대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그 말을 문문으로 들었어 내 마음 사랑와 나는 울고 말았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힌트송으로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사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김나입니다. 아니 날씨 나올 때마다 정말 너무 즐거워요. 행복해. 맞아. 이제까지는 네. 이 힌트송의 가사 속에 이 주제에 힌트가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오늘은 아니더라고요. 크리스찬 이 노래 알죠? 알죠. 불문으로 들었어. 예. 그 영화 OST잖아요. 맞아요. 전쟁의 뭐지? 범죄와의 범죄와 전쟁. 범죄 근데 그거 한 10년 전에 나왔어요. 맞아요. 예, 그 오래됐어요. 아니면 은상 씨는 못 봤겠어요. 미성년자였어가지고 못 봤죠. 정물 영화라. 그래요? 네. 그 영화가 조금은 선정적이기도 하고 좀 폭력 장면 수위가 워낙 높았어요. 그래서 이 자세한 얘기는 또 큰별쌤에게 들어볼까요? 큰별쌤! 맞아요. 1987년 5일 44개소 중 20개소에서 불법 점거부터 이 방화까지 소란이 빚어진 것이죠. 전년 재수사에 들어갑니다. 정치 자금을 무려 5억 원. 그냥 줬다고요? 그냥이야. 그냥이 어딨어요? 그냥일까? 용파리 사건의 최종 배우는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가 국회사를 잘 아는 그날까지 금연쌤 최태성입니다. 아니 이렇게 날씨가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주면 나도 뭐 이렇게 움치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 이게. 확실하죠. 네. 자 오늘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사에서는요 영화 범죄와의 전쟁의 현실판이었던 역사 속 사건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다룰 사건 보시면 이게 영화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니 영화도 이렇게까지는 연출 못할 거예요. 네, 왜냐면 이거는 리얼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리얼. 맞습니다. 자 우선요. 당시 제12대 국회 제133회 4차 국회 본회의 속기록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뚜두두두뚜 국회사 빅데이터. 바로 파괴와 방화였습니다. 파괴, 방화. 오늘 키워드는 시작부터 좀 세네요. 그죠? 그러네. 역대급이죠. 파괴와 방화. 파괴? 방화는 뭔지 알죠? 크리스찬 방화가 뭐예요? 방화 약간 그 뭐라 그러지? 반격 같은 느낌인가? 이게 방어로 생각했다. 이봐 이거 물어보고 가야 된다니까 이게. 예? 이 지금 파괴와 밀어버리는 거 이렇게 알고 넘어가려고 했잖아. 방화는 뭐냐면 불지릅니다. 불화예요? 예. 불화를 알아요? 네, 방화를 몰라. 한국 지는 사람인데 그 정도 알아야죠. 자 그리고 이 빅데이터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이날 속기록에는요 용팔이라는 이름이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용팔이. 용팔이 들어봤어요. 용팔이 들어봤죠? 네. 뭔가 이게 조폭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용팔이. 네. 자, 오늘의 주제. 국회 정치 깡패의 배후를 추적하다. 용팔이 사건입니다. 원성 학생,
정치 깡패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닌데요. 음흠. 그래서 저만 그런 건지 혹시 다른 Z세대 친구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혹시 정치 깡패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정치권 자체에서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일들을 야, 제일 잘생긴. 물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 정치 깡패들을 동원해서 이득을 서로 주고받고 이해관계를 나누면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 정치 깡패라고 하길래 약간 정치인들이 깡패처럼 행세하는 약간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깡패를 고용한 거는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같은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놀랐어. 누군가가 너의 정치적 행동을 폭력으로 제압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할 거야? 대중들에게 호소를 해서 정치적인 힘을 빌리든 혹은 또 법이나 역사의 심판에 맡기든 할 것 같아. 똑같이 폭력으로 맞서지는 못할 것 같아. 폭력을 폭력으로 해결을 하는 거는 뭐 공멸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그 당장은 참고 견디겠지만 나중에 또 꼭 법이 심판을 받도록 유도를 하겠어. 그 폭력을 일단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 그 폭력을 행사한 주체가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최대한 침착하게 이제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함께 하자고 할 거야. 똑같이 폭력으로 대처하는 게 제일 멍청하다고 생각해. 요즘 SNS도 잘 돼 있으니까 거기다가 내가 이런 폭력을 받았다 이런 걸 엄청 홍보하고 다닐 것 같고, 그리고 좀 마음 맞는 기자들 있으면 엄청 알려달라고 하고 다닐 것 같아. 아니 대학생 이게 기자들을 알아요? 민주주의인가 싶을 것 같아. 그 사표출의 어떤 기회가 보장되는 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전제잖아. 근데 이거를 폭력이 어떤 위법한 걸로 그렇게 막 침해하면은 와 진짜 민주주의가 파괴됐구나 이렇게 느낄 것 같아. 근데 요즘 대학생들은 이렇게 기자도 압니까? 아는 기자 통해 가지고 알리겠다. 야, 대단합니다 이게. 달라. 저는 사실은 정치 깡패하면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예, 많이 접했어요. 보면서 아 저런 사람들이구나. 이제 너무 익숙해요 사실은. 근데 딱 아까 정치 깡패 들어봤어? 없어. 딱 이게잖아요. 그만큼 우리 민주주의가 많이 발달했구나. 저희 세대는 너무 당연한 것들이 지금은 그게 뭐야? 라고 하는 것. 이 세대를 뛰어넘어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켰구나 라는 걸 또 알게 되니까 이건 뿌듯한 것 같아요. 네, 참 좋은 어떤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정치 깡패는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 주먹을 휘두르는 폭력배들입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요, 어느 나라에나 있을 법한 그런 존재였죠. 혹시 멕시코는 어때요, 크리스티안? 멕시코는 일부 주에서는 마약 카르텔이 마약. 네, 그 정치가 좀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마약 카르텔은 마약을 상생하고 그리고 밀매하는 범죄 조직인데 그 영향력이 정부만큼이나 좀 강해요. 네, 그거 이제 지방 같은 데 가면은 거기서 이제 뭐 정치인을 공격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어왔고 그게 뭐 콘텐츠 많잖아요. 뭐 시카리오라는 영화도 있고 뭐 나르코스 같은 작품을 보면 맞네요. 그런 내용들을 담겨져 있어요. 근데 마약이 등장한다니까 좀 무섭다. 세죠. 예, 그 마약을 팔아가지고 생긴 그 돈, 이게 또 정치 자금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걸 통해서 또 권력을 또 휘두를 수도 있고. 예. 자, 오늘은요, 특별히 용파리 사건. 그 현장을 담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영화 보셨어요? 영화 봤죠. 비교도 안 돼요. 영화보다 더하다고요? 그럼요. 비교도 안 된다니까요. 자, 이 영상은요, 당시 야당, 통일민주당, 지구당 창당 대회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자, 심호흡을 좀 들이마시고요. 자,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던치네. 야구 바타 아니야? 백주, 백주 대단하다, 지금. 어머 이런 일이. 난리 났네.
저 용문이 보세요, 용문이. 아, 어떡해. 이 경찰이 왔는데도 진압을 잘 안 해, 지금. 왜 그러고 있어? 무서워하지도 않아. 보셨나요? 아니 지금 제가 뭘 본 거죠? 그죠. 이게 영화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한국은 솔직히 뭐 총도 못 쓰는 나라인데 별일 있겠나 싶었는데 야, 이런 건 좀 충격적인데요. 그죠. 이거 만약에 던지는 거 있잖아요. 잘못 네. 맞으면 죽잖아요. 당연하죠, 지금. 아 근데 이게 창당대회 날이라고 했잖아요. 새로운 당이 생긴 거를 축하하는 자리인데 그러니까요. 전혀 다른 모습이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영화인 줄 알았어요. 영화가 과장이 아니구나. 실제는 더 험악했구나. 그쵸. 엄청난 지금 상황인데, 자, 바로 이 정치 깡패들의 피습입니다. 자, 이 사건이 논의된 국회 본회의 속기록을 통해서 이후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는요, 바로 이겁니다. 쇠파이프와 강목. 아, 강목만 둔 게 아니었군요. 강목이 뭔지는 알죠? 나무로 된 거. 아, 네, 목이 나무 목자. 쇠파이프. 네, 쇠파이프와 아까 그 나무들. 막 들고 뛰어가는 네, 거. 맞습니다. 이 엄청난 그 내용들을 이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했는지 우리 예원 씨가 한번 좀 속기록 읽어주시죠. 내무장관, 백주대낮에 당사를 불태우는가 하면 쇠파이프와 강목으로 완전 무장한 채 활보하던 그 폭력배들은 지금 어디에서 누가 보호해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본 것처럼 약간 쇠파이프에 강목까지 들고 이제 당사를 좀 불태우려 한 그 사람들이 잠적을 해버린 상태인가 봐요. 당연히 바로 체포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지금 이해가 돼요? 야당 당사에 깡패들이 들어와가지고 쇠파이프와 강목을 이거 만약 지금 그랬다면 생각해 봅시다, 지금. 지금 야당 당사에 깡패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막 불 지르고 막 딱 패고 막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난리 지금. 나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말도 안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지금 1987년도입니다. 영상에서 경찰도 보였는데 전혀 진압을 안 하고 이제 방관하고 있다는 게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아니 지금 깡패들이 좀 위층에 이렇게 있으면 그럼 바라보고 있으면 어떡해? 빨리 들어가가지고 진압 잘하잖아요, 우리. 딱 해야 되는데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정치 깡패들의 공격은요, 이것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자, 통일민주당 지구당 창당대회를 진행한 44개소 중 20개소에서 불법 점거부터 이 방화까지 크고 작은 소란이 빚어진 것이죠. 근데 왜 그 정치 깡패가 통일민주당 지구당 창당대회를 피습한 이유가 뭐예요? 자, 우선 이 당시 통일민주당이 창당되던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용파리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연도가 몇 년도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87년도. 87년도. 87년도 하면 떠오르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1987. 1987. 아, 맞네. 자, 이걸 떠올리시면 아마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1987 영화는 바로 우리 6월 항쟁을 담고 있습니다. 6월 항쟁의 가장 큰 시대 정신이 뭐였냐면 그때 이제 이 시위하면서 나왔던 그 목소리 호헌철폐 독재 타도였죠.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시민들이 원했던 건 바로 대통령 직선제였습니다. 자, 이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용파리 사건이 어찌 보면 이 6월 항쟁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이 당시 상황은 대표 야당으로 뭐가 있었냐면요. 신한민주당이 있었습니다. 자, 이 신한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도동계의 김영삼, 동교동계의 김대중. 그렇죠. 뭐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들이 당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했습니다. 그 당시가 어떤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어떤 그 열망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신한민주당 안에서 김대중, 김영삼을 중심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같은 당에서 이민우
이철승 같은 사람들은요, 정부의 내각제 개헌을 지지합니다. 자, 이 당시 양쪽의 팽팽한 의견 대립. 자, 신문 보도로 알 수 있는데요. 김영삼, 김대중 이쪽에 대통령 직선제, 그다음에 이철승 이쪽에 내각 책임제, 요 두 양측의 주장을 한번 우리 크리스찬과 나희 씨께서 한번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제는 대통령 무책임제요. 내각차를 하지 않으면 선숙된 정당 정치나 책임 정치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대통령 직선 중심제는 신민당의 독립 기반이며 선거 공약입니다. 그 당론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둘 다 세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세력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어떤 선택을 할까? 나희 씨 지금 크리스찬과 지금 논쟁을 벌였는데 이게 지금 좁혀지지 않아요. 나희 씨라면 이제 다음에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밀고 나가겠죠, 뭐 여기 무시하고. 근데 무시가 안 된다면? 그 뭐 억지로? 그러면 뭐 둘 중에 한 명이 나가야죠. 그렇죠. 아우, 예원 씨가 너무 시크하게 그럼 도 좀 나가야지. 너무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원 씨한테. 지금 예원 씨 말한 대로 이런 결과 나왔습니다. 결국 김영삼의 상도동계와 이 김대중의 동교동계는요, 신한민주당을 탈당하고 창당을 추진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어떤 당이다? 오늘 이 사건의 원인? 통일민주당. 통일민주당. 이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적이 되게 많았겠네요. 신한민주당 내에 정부의 내각제 개헌 지지파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통일민주당을 곱게 볼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정황 속에서 정치 깡패들이 등장한 겁니다. 자, 이 창당대회 첫날인 4월 20일 인천 중남부 지구당 현장에서 발생한 이 폭력 사태를 시작으로 이튿날인 21일에는요, 아예 지구당 창당대회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폭력배들이 장소를 점거했습니다. 이후에는요, 심지어 관련 없는 시민들까지 다쳤다고 합니다. 아니, 백주나 길거리에서 막 강목 들고 휘둘르고 있고 막 지금 돌멩이 던지고 있고 이러니 시민들이 안 다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이 정도 심각하면은 경찰에 신고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했나요? 혹시? 당연히 통일민주당 측은요,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치, 해야지. 이런 무법천지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빨리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경찰 불렀죠. 그런데 경찰은요, 4월 28일 전까지 어떠한 수사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25일부터는요, 창당대회가 열리는 통일민주당 지구당 지부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긴 합니다만, 뭐 덕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25일 이후부터 5월 1일 중앙당 창당대회까지는요, 폭력 사태 없이 안전하게 창당대회를 진행할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24일까지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걸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고개를 자꾸 갸우뚱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당시 그 경찰의 행정에 대해서 취재해 오신 우리 또 기자님이 계십니다. 이때쯤이면 등장하시는 우리 카더라 도도도도도도시 기자님. 네, 김나희 기자님. 어떻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카더라 통신의 김나희 기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렇다 카더라 소식을 전해드리러 나왔습니다. 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통일민주당 폭력 사태 초기에 경찰 인력을 배치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예요? 모니터 보시죠. 통일민주당 당내 갈등으로 인한 사건으로 당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에이, 기자님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막 사람 피 흘리고 지금 막 맞아 넣어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경찰이 나서야죠. 그럼요. 이게 이유입니까, 이게 기자님? 통일민주당 측은 5월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는데요. 김영삼은 전국 각지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부상자가 속출하는데도 경찰이 예방 조치는커녕 방관했던 태도를 지적하며 이런 폭력 사태가 권력의 비호와 사주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 생각에도 배우가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진 그런 세력일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경찰 측은 통일민주당에서 정식 고발 조치를 한다면 수사한다는 방침이 있었다고 전하며 고발이 들어온 서울 관악, 인천 북동부, 수원지구당 등의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와, 근데 뭔가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지금. 잠적했던 그 폭력배들은 잡혔나요, 혹시? 과연 그랬을까요? 기자님. 아슬아슬하네. 기자님이 지금 그 취재해 오셔야죠. 자세한 건 큰별쌤과 함께. 아이, 기자님. 아이, 늘 이렇게. 경찰의 추측은 이렇습니다. 개헌을 두고 갈등이 있었던 이 신한민주당 잔류 세력, 그리고 통일민주당 창당 추진 당원 간의 그 대립에 일부 조직 폭력단이 가담해서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추정을 경찰 측은 했습니다. 결국 4월 27일 이 폭력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15명을 검거했고요. 47명을 수배합니다. 그 범인들의 정체 나왔습니다. 정체가 나왔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추측이 가는 그 집단이 있어요. 아마 다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혹시 추측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 예원 씨랑 비슷한 생각. 뭐야, 장 던지고 있어 지금. 자, 던져. 자, 이제 날씨 왔습니다. 네. 전 다른 것 같아요. 뭐예요? 그게 사주받은 깡패. 진짜 깡패. 진짜 깡패. 조폭. 네. 그럼 누구한테 사주 받았을까? 그러니까 그 단체가 그 반대파죠. 받은 거예요. 반대파. 반대파. 자, 이들의 정체는요, 바로 신한민주당 잔류 당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경찰의 추측이 맞았던 거네요. 과연 이 추측대로 가는 게 과연 맞을까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건을 아까 제가 어떤 사건이라고 불렀죠? 용파리 사건. 용파리 사건. 용파리 사건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치 깡패들의 리더였던 바로 그 용파리를 잡아야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당시 국회 속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 보여주십시오. 자, 무능이란 키워드가 지금 나왔습니다. 무능이란 키워드. 이제 경찰들이 용파리를 못 잡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찰들의 어떤 그 무능함을 비판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자, 그럼 우리 예원 씨가 한번 속기록 읽어주시죠.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찰이 신원이 밝혀진 그 폭력배 하나도 검거 못할 만큼 무능하지 않다고 믿기에 이 정부에 그들을 검거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의 날짜를 지금 보니까 좀 사건이 벌어진 지 벌써 10일이 넘었거든요. 심지어 그렇죠. 신원이 밝혀졌는데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국회에서는 경찰의 검거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네요. 지금 1987년 5월 8일입니다. 자, 이제 한 달 뒤면 6월 민주항쟁이 벌어지는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 심지어는요, 이런 기사까지 나옵니다. 자, 모니터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폭력 용팔이 못 잡나 안 잡나. 용팔이는 경찰의 수사를 비웃는 듯 그동안 서울, 전주 등지를 오가며 술집 등 유흥가에 드나드는 모습이 여러 사람들에게 목격돼 경찰이 못 잡는 것이 아니라 안 잡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아니 근데 지역이 지금 특정돼 있잖아요. 서울, 전주 등지를 오가면, 그리고 술집도 뻔할 텐데 또 목격자도 있는데 왜 도대체 왜 못 잡은 거야? 일부러 안 잡은 거예요. 작은 것도 아니고 대도시를 다니면서 보란 듯이 지금 술 먹고 진짜 있잖아요, 보란 지금요. 듯이. 아니, 그리고 이 경찰들은요, 이 폭력배들 리스트 다 갖고 있거든요. 맞아요. 일거수일투족 사건 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바로바로 알고 있는 경찰이 지금 이렇게 용팔이가 지금 버젓이 지금 전 도시를 지금 다니면서 놀고 있는데도 좀 잡고 있질 않단 말이죠. 자, 그럼 당시 통일민주당 대변인이자 제12대 국회의원이었던 김태룡 전 의원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2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신민당 대변인과 통일민주당 대변인 등 제1야당 대변인을
여기만 김태룡입니다. 김대중 씨를 추종하는 세력하고 김영삼 씨를 추종하는 큰 그 두 세력이 합쳐가지고 우리가 민주투쟁을 우리 목표대로 이걸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을 별도로 만들어야겠다. 이래서 이제 신민당을 전부 탈당을 했죠. 그 탈당하는 과정, 또 새로 당을 만드는 과정에 엄청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동원된 폭력배가 또 용팔이라고 하는 중간 폭력배 두목이죠. 강목을 휘두르기 위해서 외상을 많이 입었죠. 그래서 뭐 죽은 사람은 없지만은 다친 사람은 여러 수십 명이 나오고, 과거 이제 신민당의 그 잔류 세력, 이민희 씨를 추종하는 세력하고 이철승 씨를 추종하는 그 세력하고가 같이 이제 결탁을 했다고 이제 봐지는 거죠. 이를테면은 제야의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방해 작전을 펴서 엄청난 그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그때의 상황입니다. 나는 이제 그 당시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강력한 대변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남들은 그런 협박도 받고 죽인다는 둥 뭐 별 전화 협박이니 뭐 별 협박이 다 있죠. 경찰은 그 다 보면서도 그 개입을 하지 않고 그 조직폭력배들의 그 행동을 저지하려고는 이런 행동이 엿보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체포당할 염려도 없고 그 후에 그 사람들이 체포당해서도 뭐 처벌받은 일도 없고, 그 조직폭력배들이 단순한 조직폭력배들이 아니라 사주를 받은 그 세력이 바로 이제 신민당 내에 반통일민주당 세력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 아닌가. 그때 일반적인 추측이 다 그랬었어요. 네. 전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들어보니까 아주 생생한데요. 네. 특히 강삼재, 허경만 의원들을 비롯한 이 통일민주당 의원들은요, 경찰을 비롯한 이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이 과연 내무부는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따져 물었고요. 배후 세력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면 그 통일민주당이 생각한 배후 세력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배후가 누굴 것 같아요? 저는 딱 느낌이 그 유명한 4.13 호환 조치. 네. 정부에서는 지금 대통령제 하지 않겠다고 지금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야당 대통령제를 추진하고 있는 그곳에 정치 깡패들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통일민주당 의원 생각들도요, 그 배후에는 정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이 정부가요, 창당대회를 방해한 정치 깡패들을 벌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자마자 폭력배들이 어디 갔어? 갑자기 자취를 감춰버려요. 이거 약간 정부에서 이제부터 잡을 거니까 어서 도망쳐, 숨어, 이렇게 신호를 준 것 같아요. 시그널 주겠지.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맞아. 출동! 야, 지금 간다. 이런 거. 맞아요.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용팔이 잡히는 거 어떻게 되는 거야? 크리스찬 당신은 알잖아. 나왔다. 그것이 알고 싶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지금부터 소개하죠. 오케이. 자, 용팔이 언제 체포됐는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하죠? 은성 씨 궁금하세요? 궁금해요. 얼마나 궁금하세요? 엄청. 이렇게 기억해 하니까 얘기를 해드려야죠. 귀엽게 하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궁금하세요? 아니요. 일단 그 용팔이를 이제 잡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었어요. 무려 사건 발생 1년 5개월 만인 1988년 9월 24일 일명 용팔이로 불리던 김용남을 검거했습니다. 오호. 그런데 말입니다. 이 검거 시기가 참 의미상장합니다. 모니터를 한번 보시죠. 네. 용팔이는 못 잡은 게 아니라 안 잡은 것. 일산 경찰서에서는 잊혀져 가던 용팔이 사건을 왜 하필이면 올림픽을 앞두고 거론하느냐며 갖가지 반응.
1988년 9월 2일이네. 88올림픽. 자, 은성 씨 혹시 88올림픽 하시나요? 네, 알고는 있는데 제가 태어나기 전이라 제가 01년생이거든요. 모를 수 있죠. 아 진짜 아직 안 태어났구나. 네. 아, 그 88올림픽을 앞둔 상황이었으면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 올림픽에 쏠려 있는 분위기에서 그때 이제 용팔이를 검거하면 사건이 조용히 묻혀갈 수도 있으니까 시기를 잘 조율을 한 것 같아요. 기사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올림픽을 전후에 용필이가 자수할 것이라는 조용필이었어. 말만 잘하거든요. 용팔이. 이거 좀 어려워요. 이거 좀 어려워요. 용팔이. 네. 기사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올림픽을 전후에 용팔이가 자수할 것이라는 소문이 관악선에 무성하다며 용팔과 발팔이 연관성을 은근히 암시했다고 합니다. 용팔과 88. 야 대박이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 배우와 정치 깡패들 사이에 주고받는 그 시그널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때 숨어라, 이때 자수해라 이런 거를 딱 지시를 한 거죠. 그렇네요. 이제 88 올림픽 할 때 정말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88 올림픽 막 그냥 그랬겠죠. 외국에서 그 선수단 들어오면 그날 그게 그냥 헤드라인 뉴스예요. 용팔인지 88인지 98인지 관심을 가질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네. 와, 그걸 노린 거네. 맞습니다. 오. 자, 남은 스토리 우리 최태성 선생님한테 맡기겠고요.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그것이 알고 싶냐? 좋습니다. 자, 계속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치 깡패들의 리더 용팔이 검거는요. 사건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용팔이 김용남은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신한민주당 총무국장인 이용구의 사주를 받아 이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공작을 펼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자, 지금 무슨 말이에요? 사주 받았다. 사주 누구한테 받았다? 신한민주당.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신한민주당계는 지금 내각 책임제 이 계열과 대통령 직선제 계열이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었다. 네. 결국 대통령 이 직선제 계열은 이제 나와서 통일민주당 창당한 거다. 그러니까 이 신한민주당에서 용팔이를 사가지고 치게 한 거다. 이렇게 들어가면 자, 요 시나리오면 정부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정부가 개입한 건 아니었고 그냥 자기들 내부에서 이렇게 싸우다가 벌어진 일. 이런 식으로 지금 진술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경찰은요. 바로 그 신한민주당 이용구를 긴급 수배합니다. 과연 이용구가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안 잡힐 것처럼 얘기했나요, 제가? 맞아요. 아, 이런. 네. 아,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그래도 답은 그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이 용팔이 검거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뭐 어떻게 수습하고 도망가고 했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이용구는요, 이미 아메리카, 미국으로 도피한 상태라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빠르네, 빨라. 대박. 근데 보면 타이밍이 아주 딱딱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통일민주당에서는 의심이 아니라 이거는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맞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요, 국회에서도 당연히 공론화가 됩니다. 항상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벌어졌을 때 그에 대해서 지금 오리무중으로 들어가 버리면 국회가 또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담당자 장관들 불러가지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속기록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두두뚜뚜. 안기부. 들어보셨나요, 안기부? 당시에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기관이죠. 그렇죠. 지금은 안기부 대신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나이 씨 아시나요? 요거는 우리 행정학과. 예, 전공이시니까. 예, 왜냐면 정부 부서니까. 양보해야 돼요, 제가? 양보해 줍시다. 이번은 왜냐면 이 전문가를 모셨기 때문에. 정보기관이면 국정원이 아닐까요? 박수. 와, 역시. 맞습니다. 지금 이제 국정원의 그 전신이 안기부예요.
자, 이 안기부, 그 당시 안기부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뭔가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 좋은 정치 공작들을 이렇게 막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곳?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자, 이 안기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딱 등장한 순간 우리는 여기는 뭔가 지금 있다? 이런 느낌 분명히 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원 씨가 한번 속기로 한번 읽어주시죠. 소위 용파리 사건에 관해서는 안기부가 개입되었다는데 사실인지를 총리에게 묻고 용파리 대부인 호국 청년연합회장 이승환이가 이 사건을 지시했고 이승환의 배후에는 소위 실세라고 하는 현역 민정당 국회의원이 관련되었다고 하는 소문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는 진상을 재조사해서 관련자를 처벌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좀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요? 아니 안기부가 개입이 된 데다가 지금 배후에 현역 여당 국회의원이 있다는 소문? 이게 사실이라면은 엄청난 거 아닌가요? 자, 여기 일단 지금 민정당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민주정의당, 민정당은 당시 정부의 여당입니다. 지금 야당은 지금 통일민주당, 신한민주당 뭐 이런 당들인데 지금 이 용파리의 계보도를 따라 올라가다 보니 그 뒤에 여당 이름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거 정부에 있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요, 이태키 신한민주당 전 의원을 정치 깡패에게 자금을 대주고 폭력 행위를 사주한 혐의로 검거합니다. 이어서요, 호국 청년연합회장 이승환, 신한민주당 전 간부 이택돈, 신한민주당 전 정치연수원장 윤영호, 이런 사람들을 용파리 사건 연루 혐의로 줄줄이 검거합니다. 뭔가 이제 국회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조금씩 해결이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결국 결정적인 배후는 누구인 건지. 근데 일단 지금 제가 지금 이야기한 그 줄줄이 검거된 사람들 보면 리스트 압도적으로 어느 당이에요? 신한민주당이잖아요. 네. 아직까지도 지금 이게 정부 개입이라고 하는 것들을 경찰에서는 지금 뚜렷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전히 경찰에서 그 발표했던 그 내용들, 신한민주당 그 안에 배후 세력들이다. 여기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1992년 제14대 대선에서 김영삼 후보가 당선됩니다. 자, 지금 이 용파리 사건에서 그러니까 김영삼 걔는 대통령 직선제 지향하고 있다가 지금 엄청난 지금 탄압을 받은 거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런데 그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이제 모든 것들을 장악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 미지의 사건, 여전히 신한민주당 너희들 내부의 어떤 싸움이었어 라고 결론 지었던 이 내용. 자, 나일 씨, 대통령이 되셨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대로 수사를 확실하게 할 것 같은데요. 당연하겠죠. 본인이 대통령이었으면 이거는 내가 확실히 건드려서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나올 거 아닙니까? 자, 1993년 용파리 사건은요, 전면 재수사에 들어갑니다. 이게 역사가 이게 묻힌다고 묻혀지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번 수사의 쟁점은 우리 모두가 궁금한 과연 안기부와 같은 특정 정치 세력이 이 사건의 배후에 있었는지에 대한 것, 이것일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과연 그 배후에 정부가 있었는지, 이게 가장 궁금할 텐데, 자, 검거되었던 이 신한민주당 전 간부 이택돈은요, 엄청난 증언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그 신한민주당 이택돈 뭐 요런 사람들까지만 딱 갔잖아요. 근데 그 이택돈 이 사람이 더 나아가는 발언을 합니다. 더 나아가는 발언.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전 안기부장 장세동, 이 장세동이 용파리 사건 이전부터 꾸준히 자신과 이태키 신한민주당 전 의원에게 정치 자금을 대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장세동은요, 이택동과 이택희에게 무려 5억 원. 이 당시 5억 원이면 심하네요. 야, 이거 지금 돈을 한 사람 도대체 얼마야? 어마어마한 돈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5억 원을 전달했을 뿐이고 그리고 그냥 국가의 장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을 뿐 사건 모의라도 지시한 적은 결코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합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냥 줬다고요? 그냥이 어딨어요? 정말.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그 당시 5억은 어마어마한 돈인데. 나쁜 떼키. 나쁜 떼키. 나쁜. 자, 결국 재판은 계속 이어졌고요. 재판 끝에 장세동 하면 누구의 오른팔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장세동을 모르시나요? 바로 전두환의 오른팔. 당시 5공화국 실세 중에 실세. 그가 바로 장세동입니다. 자, 이 재판 끝에 장세동과 이택희 등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서 5년간 이어졌던 용팔이 사건의 최종 배우는 장세동으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장세동이 최종 배우였을까요? 아니면 그 장세동 뒤에 또 누가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모르잖아요. 어떻게? 그죠? 어떻게? 어쨌건 뭐 각자가 추측해 볼 수는 있겠지만요. 진실은 여전히 누구도 아직까지 알지 못합니다. 사건 당사자들만이 정확히 알고 있겠죠. 네. 자, 오늘 진짜 영화보다도 더 무서웠던 그런 장면들을 지금 봤습니다. 특히 이제 이때가 그냥 당시 어떤 그 정치 깡패들이 막 강목을 휘두르고 뭐 쇠파이프를 휘두르던 어떤 그런 사건으로만 보여진 게 아니라 이게 바로 87년 6월 항쟁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 사건은 분명 그 시대 정신을 막아내려고 했던 그 배후 세력들이 있었겠구나. 이걸 유추해 볼 수 있는 용팔이 사건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정치 상황을 얘기하자면은 온 국민이 전두환 정권을 타도하고 그러고서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를 이룩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 사건이 그 제야 민주 세력을 더 자극해서 더 격렬한 그런 투쟁을 할 계기가 됐다. 그것이 이제 그 당시 통일민주당과 제야 민주 세력이 결탁해서 좀 60민주 항쟁을 이끌었고 60민주 항쟁이 6.29 선언을 가져온 거죠. 6.29 선언이 기점이 돼서 완전 민주화가 된 거죠. 딴 세상이 됐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이제 운명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들 지금 아함 하는 시간. 네. 오늘의 우자랄 한마디. 오늘 나는 이것을 알게 되었다. 자, 은선 학생한테 가장 먼저 기회를 드리게 여유 있게. 네. 오늘 나는 권력 간 유착의 위험성을 알게 되었다. 제가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자꾸 위험성을 알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꾸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야기 쭉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제 깡패들이 계속 해집고 다니는데도 경찰들이 방관하고 있었다. 이 대목이었는데 이제 권력 간 유착이 이루어지면 시민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착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걸 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와, 권력이 타락하면 시민들이 보호받지 못한다. 이 말 참 와닿는 그런 멋진 말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걸 알게 됐다.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그거는 언젠간 밝혀지고 언젠간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의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지금 덮여있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다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고요.
맞습니다. 저번 주 그 두 분의 여의도 미래 사건도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아쉽네요. 아니, 근데 진짜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절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다음, 크리스티안. 오늘 나는 네. Nadie sabe para quién trabaja를 알게 됐다. 네? 나비의 뭐 Nadie sabe para quién trabaja를 알게 됐다. 이게 뭐예요? 예, 이거 멕시코 말로 한 거 아니야? 예, 멕시코 속담인데 그게 이제 그냥 해석하면 누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그냥 해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뜻은 진짜 뜻은 세상은 돌고 도니까 조심해라. 하늘을 뱉지 마라. 왜냐면 다시 얼굴에 떨어지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나중에 시간 이제 지나면 다 밝히니까 그냥 앞으로 저도 조심해야 돼요. 와, 진짜 좋은 말이네. 똑같은 얘기를 다른 언어로 해도 그렇습니다. 아니, 굳이 제가 안 해도 돼요. 영어로 하면 돼. 프랑스어로 한번 해봐요. 자, 예원 씨. 오늘 나는 증거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사실 뭐 의심이 되는 무언가가 있지만 결국은 증거의 유무로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증거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그 저번 주에 했던 얘기랑 똑같은데. 저번 주에 했던 얘기 똑같잖아. 제가 그 얘기했어요. 매회 똑같아요. 모른 척해. 그래. 좋습니다. 오늘 진짜 진짜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았던 네. 그런 용파리 사건을 한번 1987년을 좀 배경으로 해서 한번 우리가 봤습니다. 자, 오늘 은성 학생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그 연예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가져봤는데 그건 어떠세요? 너무 신기해요. 항상 연예인이 우리가 처음이라니 미안하다. 진짜. 항상 영상 너머로만 뵀던 분들인데 같이 한 공간에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 너무 다들 잘해주셔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역사도 항상 제가 공부할 때는 시험을 위해서 항상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이제 듣다 보니까 더 몰입해서 잘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사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프로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조언이나 또는 바람 이런 게 있으면 좋아요.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사실 PD를 이제 장래 희망으로 생각하고 있긴 한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만들 때 국민들의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걸 설득하기 쉽지 않을 때 그걸 프로그램으로 잘 풀어내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우리 시즌 4 하면 되겠다, 그렇죠? 거기 MC를 제가 할게요. 좋아요. 그럼 일단 선생님 모시고 너무 즐거웠어요. PD 선생님. 외국인 필요하시면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소감도 궁금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알게 됐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국회방송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최태선 선생님의 사인이 담긴 역사도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당첨자는 각 응모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우잘알 국회의사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어요.